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권자영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66년생이니까요. 59세. 퇴직하려면 한참 남았네요. 많지는 않고요. 65세니까 한 6년 후딱 갈 것 같습니다. 예.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다 나왔습니다. 예. 제천은 여기 세명대학교에 임용이 된 2010년부터 와서 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다 했습니다. 예. 제가 전공이 정신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정신과가 있는 병원에 근무를 했었어요. 근무를 하다가 한 15년 정도 근무하다가 복지관에서 이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시설을 운영하신다고 시설장으로 좀 와달라고 그러셔가지고 2003년에 제가 병원에서 이직을 해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에 시설장으로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80년대 학번이에요. 하고 2000년에 가서 이제 병원에 있을 땐 사실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은 다른 직종하고 일을 하니까 제가 크게 제가 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복지관에 가니까 이제 저보다 부하인 밑에 직원들, 후배들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공부한 게 한참 오래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많은 직원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데 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좀 어려움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멘토이신 선생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럴 때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뒤늦게 45살에 제가 박사학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마치고 나서 마침 세명대학교에서 제 전공으로 교수를 뽑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해가지고 돼서 제천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예. 제가 아직 이제 남편이랑 가족들은 서울에 있어서요. 주말에는 서울에 가서 지내기도 하고요. 또 남편이 이제 재작년에 퇴직을 해서 요즘에는 이제 여기 와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는 다 컸기 때문에 같이 여기서 좀 많이 지내는 편입니다. 사실은 세명대 오기 전까지는 제천에 와본 적이 없어요. 저희 때 궁예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거가 요 근방에서 찍어서 아이 어렸을 때 여행 삼아서 가다가 한번 들려보자. 그때 되게 꽤 인기 있는 드라마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까지는 못 들어보고 외곽으로 해서 이제 궁예 촬영지를 보고 지나간 게 처음이었고, 근데 제가 2010년에 임용되기 전에 2009년에 2학기에 시간 강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학교랑 제천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시내에서부터 버스 타고 쭉 학교까지 올라오면서 보는, 제가 이제 서울 토박이다 보니까 조용하고 편안하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같은 느낌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안정돼 있는 것 같고요. 젊은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연령대인 사람들은 되게 편안하고 고향 같고 좀 휴식처 같고, 그런 서울에 가면 요즘에는 너무 톨게이트가 보이기 시작하면 또 정신이 없고 막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런데 이 제천톨만 지나오면 이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 정확히 생각은 못하고 있고요. 그냥 일단은 이제, 퇴직까지 한 6, 7년 남았고, 그 이후의 시간들, 일정 부분은 좀 여기서 저희가 뭐 특별히 서울에 일이 있는 건 아니라서요. 좀 더 제가 아이 어렸을 때는 이제 거기에 일들이 많고 그랬지만, 이제는 사실 남편도 퇴직하고 특별하게 서울에서 해야 될 일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부모님들이 아직 계시니까, 이제 그런 기간들이 지나고 나면, 저희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요. 아직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미리미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실적인 계획들을 세우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친정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사실은 저는 사회복지학과, 저희 때는 사회사업학과라고 그랬거든요.
사회복지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 돕는 거로만 이렇게 사회사업을 알고 있었는데 고3 때 갑자기 아버지께서 사회사업학과를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다른 과를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왜 그 과를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의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옆에 계신 친구 선생님의 여동생이 사회사업학과를 나왔는데 일이 되게 좋고 앞으로 장래성도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빠 말을 듣고 사회사업학과를 가라. 근데 저희 아버지 되게 엄격하시고 좀 무서우셨거든요. 그래서 거역을 못하고 그냥 원서를 썼는데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선견지명이 있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굉장히 사실 분야도 좁고 학과가 개설된 과도 많지 않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 30년 사이에 너무 많이 분야가 확장이 됐고 그 덕분에 저도 늦게 공부했지만 또 다시 이렇게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후회하지 않고 참 아빠 말을 듣길 잘했다, 아버지 말을 듣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딸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한테 뭐를 이렇게 지침이나 규칙으로 이야기하는 건 없고요. 그냥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들. 그래서 일단 아이가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그때그때 하고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킷리스트요? 저는 그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여행들을 좀 다니는데요. 아직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아직 못 가본 나라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전 남미 이런 데 좀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근데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곳에 여행을 가는 거가 버킷리스트고요. 또 그전에는 사실 한 달 살이 해보는 게 버킷리스트였어요. 근데 제가 2020년에 연구년이어가지고 그때 마침 또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러긴 해서 이제 제주도, 해외는 못 가고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 달 살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외국에 살아본 적이 좀 있어요. 남편이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애 어렸을 때, 돌도 안 됐을 때 런던이라는 데 발령이 나서 거기서 한 5, 6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가서 한 달 사는 거는 그냥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특별히 그냥 한 달 어디 내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꼭 어디 외국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예. 취미생활은 저는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사우나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는 골프를 좀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라요. 파크 골프도 있고 요즘에는 좀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좀 건강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골프를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저희 학교에 연습장도 있고 바빠서 잘은 못하던데 연세 드신 분들 많이 하시는 운동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좀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제가 2023년, 24년에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학기 휴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새로 생각해 볼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당연히 건강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크게 한번 아프고 나니까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요. 예전에는 당연히 막 80세, 90세까지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날 열심히 재밌게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실 가족이 셋인데 각자 저는 제천에 와 있고 남편은 서울에 있고 아이는 또 잠시 또 대학원 공부하러 외국에 나가 있고 막 이렇게 다 흩어져 있던 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사실 조금 더 가족끼리 좀 끈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내가 이 제천까지 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수라는 그런 직업들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어떤 많은 부분 가족들이 좀 희생하고 이렇게 도와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또 늘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하고 싶고요. 남은 기간도 지금처럼 화목하게 따뜻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